보였는데요. 16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 7, 8월 일본인 입국자는 89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77만 4천 명보다 13.6%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월별 일본인 방문객 증가폭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점은 있습니다. 6월 달에 20% 증가했고 7월 달까지도 19.2%가 증가했는데 일본 사람들 엄청 놀러왔다는 거죠.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된 8월 시작부터는 증가세가 4.8% 증가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6, 7, 8월 중에 한국에 입국한 전체 외국인 수는 461만 4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3%가 증가했는데 6, 7월에는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는데 8월에는 평균보다 낮게 기록을 했네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일본을 거의 안 가는데 일본에서는 이 정도씩이나 오고 있다는 게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줄기는커녕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이 온다니까 한국이 관광하기가 좋긴 좋나 봅니다. 그리고 전체 외국인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의 수가 164만 1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일본인이 89만 6천 명으로 2위, 대만인 35만 명으로 3위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입국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2%가 증가했고 대만인은 13%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일본 국민 2명 중 1명은 한일 관계 악화 때문에 경제나 문화 교류에 악영향이 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라고 일본 아사히 신문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14일과 15일 이틀간 일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아사히 신문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56%의 응답자가 한일 경제교류와 문화교류에 악영향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56% 중에 42%는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다. 나머지 14%는 많이 걱정하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별로 걱정하고 있지 않다가 29%,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답이 12%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호불호를 묻는 질문에는 호감보다는 비호감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좀 더 많았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냐? 라고 묻는 질문에는 좋다가 13%, 싫다가 29%를 기록했고 모르겠다나 좋다 싫다 하나로만은 대답할 수 없다 라고 말한 사람은 5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이 싫다는 응답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많아졌는데요. 70세 이상의 응답자의 41%가 싫다라고 대답했고 좋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7%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않는 이상 짧은 영어로 서로 길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해지기 쉬운 게 일본 애들이고 중국 애들은 보통 자기들끼리 몰려다녀서 뒤에서 다소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안 좋게 얘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시 저 역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조선족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한국말을 잘합니다. 억양하고 단어만 다소 이상하게 쓸 뿐이지 한국말은 만났던 일본은 원어민 수준이고 일본은 다소 어눌하긴 하지만 그래도 훌륭하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좀 친해질 기회가 있었는데요. 친해지다 보니 속마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었는데요. 한국 학생들끼리 보통 지나고 보면 뒷담화라는 것을 반드시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그 대상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구설수에 한 번씩은 다 오를 정도로 뒷담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조선족 친구들은 자신들의 친구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친구에 대해 좋은 면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괜찮고 좋은 사람이다. 때론 남자가 여자를 칭찬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서로 욕은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물어봤는데요. 자신들도 한국 애들이 서로 안 좋게 얘기하는 걸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친구들끼리 절대 안 좋은 말을 안 하는데 한국 애들은 너무 거침없이 뒤에서 수군거린다는 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너희들도 뒤에서 욕할 때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자기 친구들 빼고는 안 좋은 말을 한다 하지만 자기들 친구를 욕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국 애들은 친구를 안 좋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식이었죠. 이런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중국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잘 대해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사회주의인 특성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해외에 나갔을 때 중국인들끼리 똘똘 뭉치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에 대해 얘기할 때 조심스럽고 좋은 말만 하려는 조선족 친구들을 볼 때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중국인들 사이의 그룹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처럼 뒷담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들 간에는 의외의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래블티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정치에서 벌어진 일들이 국민들에게 감정이 전가된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한국 여행객들이 일본 식당에서 와사비 테러나 길거리의 혐한 시위에 휘말려 좋지 않은 경우를 당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여행 카페 등에서는 일본 여행을 가면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의 몇몇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에 갔다가 괜히 큰일 당한다, 가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재의 시국과 언론들의 보도와는 다소 다르게 현재 거주 중이거나 관광 온 일본인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2010년부터 한국에 살고 있는 라멘집을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손님은 이어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느끼는 반일 감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촌동에서 6년째 거주 중인 일본인 주부는 한국인들이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 반일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서 현실에서의 반일 감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불매운동의 파급력에 놀랐다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거주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광 온 일본인들은 더욱더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을 했는데 고조된 반일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금세 여행에 빠져들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서울 명동에서 관광 중이던 쇼키 하마나 씨는 한국인들이 대체로 친절해서 편하게 여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여행 중인 오사쿠 씨는 한일 관계 악화에 젊은 층은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일본의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 10대, 20대 여성들은 K-팝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매우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방송에서는 일본 여고생이 출연해 자신은 너무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반한 감정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막상 한국에 도착하면 일본 사람 개개인들은 한국의 친절함과 특유의 넉넉한 정문화까지 느끼며 SNS에서 공유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인이 일본인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은 일본 정치인에 대한 감정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분노이지 일본인 개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병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일본의 혐한 시위는 인종차별적 성향으로 정치적 현안으로 벌어지는 반일운동과는 결이 다르다면서 한국인은 일본의 정치 외교에는 반일적 성향이 강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네티즌 간에도 불매운동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한국에서 보이는 일본인에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한다며 성숙하게 반일 관련 움직임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드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때문인지 몇 년 전부터 주위에서는 올해는 대만에 가고 싶다라는 목소리가 자주 나오게 됐다. 일본에서 안킨단, 이 한자가 안금단인데 일본어로 안킨단, 이게 용어가 좀 생소한데 이게 뭐냐면은 근거리 여행을 짧고 굵게 그리고 저렴하게 갔다 오는 그런 짧은 여행을 나타내는 그런 여행업계의 용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요일날 저녁에 뭐 홍콩 갔다가 일요일날 저녁에 딱 와서 월요일날 출근하고 이런 게 한때 유행이었잖아요. 요즘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일본 여행업계에서는 이걸 안킨단이라고 합니다. 안킨단이라고 하는 해외 여행지도 역시 한국과 대만일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대만은 친일이다. 반일 시위를 하는 한국과 달리 불안하지 않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물가도 싸다.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하고 한겨울의 영하인 한국 서울과는 크게 다르다. 대만은 음식도 일본인의 입에 맞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의 인기가 쇠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대만보다 한국이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여행 붐은 한류라는 엔터테인먼트에서 비롯됐다. 한류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넓히고 그대로 음식과 화장품, 미용까지 일본 여성의 관심을 끈 것이다. K-팝의 인기에 불이 붙으면서 패션이나 화장품까지 주목받게 됐다. 이것은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해외에 수출한 국가 전략의 승리다. 이것만큼 효과적인 홍보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좀 길게 나와 있는데 한류 붐이나 시장 상황 등 이런 통계 등 그리고 겨울 연가를 시작한 지 15년 동안 한류 붐으로 한류 스타들과 관련된 제품이나 여행지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쭉 나갑니다. 크게 쓰잘데기 내용이니까 중간에는 좀 생략을 했습니다. 뉴스가 너무 길면 좀 지루하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그러면 대만은 어떤가? 안타깝게도 한국과 같은 강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만 음식과 과자 등은 인기가 있지만 다른 매력이 부족하다. 왜 대만은 매력이 부족한 것일까? 과거 일본의 한류 열풍이 상륙할 무렵 대만의 엔터테인먼트는 화류라고 불렸다. 겨울 연가를 계기로 잇따라 드라마나 영화에 투자하던 한국과 달리 대만은 드라마 꽃보다 남자 유성화원의 인기를 일본에서 크게 전개시키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하는 한국과 달리 대만에서는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외화를 획득한다는 발상도 없다. 그래서 연예계가 윤택해지면은 인기 스타는 곧바로 중국 대륙으로 가버린다. 그쪽에서 활동하면 개런티는 대만의 10배가 되니까 이렇게 한탄한다. 이러면 대만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성숙할 리가 없다. 대만의 영화 업계도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 한국 영화라고 하면은 지금은 국제영화제에서도 주목받고 그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런데 대만의 영화 업계라고 하면 제작 중인 영화인데도 갑자기 투자자가 손을 떼고 제작 중지가 되는 것이 드물지 않다라고 한다. 결국 이러니 저러니 해도 중국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한국 영화계가 부럽다라고 영화 제작 회사 직원들은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좀 긴 거를 좀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만의 상황이라든가 대만 거리에도 요즘에는 K-팝이 넘쳐 흐른다 등등 이런 내용이 쭉 있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기사입니다. 좋든 나쁘든 한국 여행에는 중독성이 있다. 뭔가 하나의 실증나도 다른 장르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다. 예를 들어 좋아하던 K-팝 아이돌이 군대에 가면 현지에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어머야! 밖에 바람 겁나게 붑니다. 차가 날아갈 것 같은데. 현지에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미용 피부과에서 피부 관리를 하고 쇼핑을 하고 돌아오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 여행의 단골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게다가 지금은 몇 년 만에 원화 상승이 도래하고 있다. 차가 막 흔들려요.
안킨단으로 가는, 아까 말한 안킨단으로 가는 대만은 뭔가 강한 콘텐츠가 없는 한 앞으로도 숨은 한국이 좋아라서 가는 여행이 급감하기는커녕 늘어날 가능성마저 있다. 이렇게 뉴스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댓글이 오늘 올라왔는데 댓글이 벌써 3,000, 4,000건이에요. 근데 얘네들 또 여기다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댓글 하나당 문장이 엄청 길어요. 다들 진짜 소설 하나는 잘 쓰겠어.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개인이 어디에 가든지 그것은 마음대로 생각. 그냥 지인과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본인이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갈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됐지만 불쌍하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댓글은요.